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의 종류도 살펴봤으니까 부기의 종류도 살펴는 봐야 되겠죠. 자, 부기도 역시 분류를 하자면 다양한 분류법이 있겠으나 우리가 아셔야 될 내용은 그야말로 기록 계산 방법에 따른 분류. 뭔 얘기냐? 부기는 장부를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부 기록할 땐 대부분 숫자로 표시가 되니까, 금액으로 표시가 되니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 계산 방법에 따른 분류. 자, 이 부기의 종류를 볼 것 같으면 크게 두 가지. 단식부기라는 게 있고 복식부기라는 게 있대요. 역시 시험에 묻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회계 시점에, 공부를 하는 이 시점에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정도 용어는 알고 가셔야 되기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금, 채권, 채무 등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이 기록 계산하는 것이다. 가계부들이 집에 가정에서 작성하는 가계부라든가 아이들이 기록하는 용돈 기입장 같은 것들이 단식부기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자, 기록하는 방법이 간편하다. 손익의 결과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뭔 얘기예요? 시장에서 시장 입구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야채 좀 몇 단 써서 조금 싸놓고 장사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자, 오늘 하루 얼마나 버셨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10,000원 갖고 나왔는데 지금 30,000원이야. 오늘 20,000원 벌었어. 이게 얼마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원인까지는 파악할 수 없으며 모든 재산의 상세한 변화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식부기는 원칙이 없는 거야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고. 그럼 복식부기는 뭐냐? 이 복식부기에서 복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양쪽에 적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도 보면 단식 경기가 있고 복식 경기가 있잖아요. 단식 경기는 뭐예요? 1대1로 싸우는 거죠. 복식 경기는 뭐예요? 둘 이상 편먹고 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복식, 양쪽에 기록한다라는 의미에서 복식이란 말이 생겨났어요. 구체적으로 모든 걸 기록할 땐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기록한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한다. 예를 들어서, 자, 현금이 줄었어. 왜 줄었어? 건물을 사와서 줄었어.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한다 해서 복식이란 말이 생겨난 거고. 자, 여기서는 다만 회계상에서는 또는 부기상에서는 왼쪽을 부를 땐 차변, 오른쪽을 부를 땐 대변. 자, 지금 제가 부기의 정의를 설명을 드리는 중인데, 현실적으로 부기의 정의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회계상에서 또는 부기상에서는 왼쪽을 부를 땐 차변, 오른쪽을 부를 땐 대변이라고 한다. 또 밤새 깜지 써놓고 외울 필요 없어요. 아무리 회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점수가 적어도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 표현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회계상에서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자, 이 복식부기는 모든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기록한다. 복식부기는 원리 원칙이 있구나. 정해진 원칙이 있구나. 손익의 결과는 물론 구체적으로 그 원인까지 알 수 있다. 이익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인지 알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그 원인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기라 하면 복식부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는 반드시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돼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시간에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자, 지나듯이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 공부하다 보면은 이해관계자라는 용어를 들어본다. 이해관계자는 그냥 기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이해관계자는 내부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구분이 된다.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 중간 관리자, 일반 대중들처럼 그 기업 내부에서 그 기업의 관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 이용자를 외부 이용자로 한다.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라는 것이 있다더라. 바로 그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는 정보 이용자를 주요 이용자와 기타 당사자로 구분이 된다. 회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 관리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 재무회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통일된 원칙을 지켜야 되고, 이 통일된 원칙에 의해서 재무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서 정보를 하고 제공하고, 정보의 제공의 내용은 약속한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정보의 내용은 과거 정보 위주이고, 정보는 항상 약속한 그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부기라는 게 있다더라. 부기는 장부를 기록한다라는 표현을 줄여서 부기라고 한다. 장부를 기록하는 목적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부기는 전체 회계의 극히 일부분이다. 자, 이 부기는 단식부기라는 것과 복식부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단식부기는 원칙이 없다. 복식부기에서 복식이라는 말은 모든 걸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기록한다는 뜻이고, 다만 이때 왼쪽을 볼 땐 차변, 오른쪽을 볼 땐 대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거, 많이 읽어주실 거. 자, 부기의 목적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일정 기간의 재무성과, 이 용어를 자꾸 반복해 읽어주세요. 말뜻은 뒤에서 저절로 배우지만 우리 시험은 과거에는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가 정확히 50%씩 출제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산 문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추세를 이기는 하지만, 흔히들 서술형 문제라고 불리는 이론 문제도 작지 않은 부분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풀 때 물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제가 다 강조를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은, 자, 이게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읽다 보면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자주 안 들어본 용어인데,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그 중에 지문이 뭐라고 나온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요. 재무 상태표는 일정 기간에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재무 상태표는 일정 기간에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잖아요. 뭐 재무 상태 앞에는 반드시 앞에 일정 시점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용어, 재무 상태 앞에는 항상 일정 시점, 재무 성과 앞에는 항상 일정 기간. 그래서 용어 반복해서 읽자.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일정 기간의 재무 성과, 그리고 또 용어 익숙해지는 거. 뭔지는 모르지만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그냥 많이 읽어보자. 중요한 내용 많았습니다만 이 시간에 가장 많이 읽어줄 만한 거,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뭔지는 모르지만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라는 게 있다더라. 재무 상태 앞에는 항상 일정 시점, 재무 성과 앞에는 항상 일정 기간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자, 우리가 회계, 일반화된 인식, 회계는 하면은 항상 어려운 과목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회계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평생 안 들어보던 아주 낯설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의 낯설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용어를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낯설은 표현이지만 뒤에 나가서 자, 지금부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으니까 익숙해지니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자, 이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